요약지 8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시행자하고 실시계획입니다. 1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는 다음 회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기억하시고, 시행자는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1번이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한국토지투공사, 한국소자원공사, 한국농어촌, 한국관광, 한국철도, 한국 국가만등공사. 그게 뭐라고요? 공공기관이고. 3번 정부출연기관, 4번 지방공사인데 차이점은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지방공사의 장은 누구한테 구역지정 제한합니까? 국장은 무슨 국장입니까? 아까 다 해놓고. 누구한테 제한하냐 그러면 특도시군구한테 제한하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제한을 하고 지방공사는 계속 특도시군구한테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중요하다고. 민간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6번 토지 소유자 만든 조합인데 조합은 언제만 만든다? 전부 한지 방식일 때만. 기억해야죠.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일 때 만듭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서 누가 나오면 안 되고 조합이 나오면 안 되고. 넘어갑니다. 2번 전부 한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전부 한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입니다. 조합은 중요하죠. 조합입니다. 도시개발은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두 번째 7인 이상, 정권 작성에서 세 번째 지정권자인 것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그리고 지정권자인가. 정권을 만든다 그걸 보면서 조합은 법인이구나 그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조합이 지정권자 인가받고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를 받는데 다음 두 가지는 변경 신고입니다. 근데 그게 또 잘 나옵니다. 두 가지는 변경 신고. 첫 번째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 두 번째 공고 방법 변경은 신고. 경미한 변경입니다. 경미한 변경. 그다음에 이제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포인트는 와줘와. 그러면 이제 동의적 산정 방법에서 첫 번째 환지 방식 개발교 수립할 때 동의적 산정과 똑같다. 그 말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만 소유자 본다.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 소유자면 구분 소유자 각각을 소유자로 본다.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당공고일 후 집합건물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되면 공당공고일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증가되지 않은 소유자 수에 포함하지 마라. 동의받을 때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관리청 동의받는다. 그 부분은 똑같다 이 얘기고. 자 이제 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청 전에 처리하면 동의자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부터 토지를 취득한다는 그대로 동의한 것을 본다. 그자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법적 성격은 법인입니다. 법인. 공법상, 민법상의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재 등기함을 성립합니다. 인가받고 성립한 것이 아니고 등기함을 성립한다.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재 등기해야 된다. 등기함을 성립한다. 등기함을 성립한다. 기억하시고. 조합의 구성은 조합에는 첫 번째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에는 조합원인데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든가 말든가. 토지 소유자는 자동 조합원입니다. 뒤에 있듯이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임차권, 영유권 얘들은 조합원이 안 됩니다. 조합원의 권리 의무 A에 잘 보면 4개 있는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같습니다.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두 번째 공유인 토지는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집합건물로서 공유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의결권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람공고일 후 집합금을 분할해서 구분 소유권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조합은 정부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고, 경비를 제때 안 내면 기간 내 미납하면 연체로 추가할 수도 있고, 그나마도 안 내면, 그마고도 안 내면 강제징수합니다. 득도 시군구 징수 이탈에 강제징수하고 수수료를 4% 주고.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이면 이제 임원입니다.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몇 명이 되든 간에 조합장, 이사,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임원은 그 말은 조합장, 이사, 감사는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에 이른다.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총회인데, 이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대의원에서 임원 선출 못한다 이 얘기고,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데, 자, 총회, 대의원의 이사의 의장이 되는 자가 누굽니까? 조합장이요? 이사요? 감사요? 조합장. 조합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분장하는 누굽니까? 이사. 회계, 재상산태 감사하는 자 누굽니까? 감사. 그렇게 물어봐요. 함정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리얼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또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해서도 안 됩니다. 비리 방지죠. 그 다음에 미음,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의 임원,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박스, 기억, 니은, 디귿 몰라도 괜찮아요. 시험 문제는 거기 있는 거 써주고 물어봅니다. 이거 써놓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중개사법은 결격사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공법은 해석을 하진 않아요. 거기 있는 거 툭 전달해놓고 금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런 식으로밖에 안 물어봐요.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하며 그날 다음날 물어보면 다음날 자격 상실. 대의원회 의결권 갖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의 대의원회 100이 아니고 50인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의 대의원회 들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들 수 있다. 니은 건너뛰고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총회를 열어가지고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사항이 많거든요. 총회에서 모든 거는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총회를 열면 총회가 열리냐 안 열리냐 조합원들이 출석을 합니다. 출석을 하니까 항상 총회가 무사한데요. 그러면 총회 권한을 대행하자. 누군가는 대신 결정해야 되니까 대행하려고 뭐를 만드나요? 대의원회 만드는데 대의원회에서 모든 걸 대행해버리면 총회가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몇 가지 빼가지고 이것들은 어떤데 이것은 대행한다 못한다 대행 못한다 이것들은 대행 못한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화나 게임회 이렇게 해가지고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개발법에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발법에서 나오면 정화나 게임회 그걸 푸는데 도정법도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정법도 대의원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비사업조합에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개발법은 정화나 게임에 그러고 암겼는데 도정법은 도정화 게임에 그럴까요? 도정법은 대행 못하는 거 암기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쪽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대비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법이 나오면 암기를 해서도 푸는데 도정법이 나오면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대의원회는 원칙은 총회관을 대행한다 못한다? 한다. 시험 문제 나오면 원칙이 안 나오고 이거는 대행한다 못한다? 한다지. 근데 이건 안 나오고 이게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못한다고요? 대행 못한다.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 중 이것은 대행 못한다.
총회 권한 중 이것은 대응 못한다. 하나 툭 던져서 이것은 무조건 된다고? 대응 못한다. 왜 암기했습니까? 한 문제 나오면 맞히려고. 한 문제 나오면 지문 하나 나오면 무조건 된다. 이것은 대응 못한다. 그렇게 실제 시험하고 맞아진 거예요. 그게 문제 만드는 방법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문제 만들 때는 여기 있는 거 써가지고 대응한다 못한다. 이거 대응한다 못한다. 시험에 안 나온다.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이거를 써가지고 대응한다 못한다. 무조건 못한다. 이렇게 만드는 거요. 이런 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눈치라고 한다. 눈치.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눈치라고 한다. 눈치껏 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도정법 풀어내. 안 그러면 도정법 못 풀어요. 도정법은 왜 도정법을 암기하라니까? 도정법은 정비사업 저 분량이 이따만게 많아요. 분량이 많으니까 대위원회가 대행해 못해. 자주 안 나고 어쩌다 지문 하나 툭툭 던지는 거예요. 개발법은 도시개발자 분량이 이따만 이렇게 작아요. 낼 게 없으니까 이것도 아주 잘 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암기라는 거. 그쪽은 그냥 눈치로 푸는 거고. 암기가 됐는지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 주 한번 가보면 금방 알아요. 눈치가 실력 가지고 공법은 실력으로 절대 합격 못해요.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뤄야 점수가 나옵니다. 일단은 여기는 개발법은 암기합니다. 개발법은 눈치고 뭐고 실력이 있으면 눈치 따질 필요 뭐가 있어요? 실력을 다 풀면 돼. 실력만 있으면 정한 게임에 개발법은 그것을 풀고 그 다음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뭡니까? 시행자가 만든 사업 계획서가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누가 만든대요? 그 말은 예, 사업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이러고 물어보면 장난합니까? 사람 무시합니까? 그래야지. 아 그거야 시행자가 만들지. 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뭐가 들어가 있대요?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대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중요하니까 잊으면 안 돼. 2번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해준대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기는 실시계획 만든다 안 만들어요? 만들지. 자기가 자기 인가 받는다 안 받는데요? 안 받지. 그럼 어떻게 한대요? 그냥 자기는 고시해야지. 실시계획 작성 고시. 지정권자가 아닌 자들은 인가 고시. 자 그러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든가 지정권자가 인가해야죠. 그때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장이다. 누구 의견 듣고? 시도 대도시. 시도지사다. 시군구 의견 듣고. 그게 답으로 잘 나와요. 자 머리를 흔들어가지고 주택법 보내보세요. 이거 이분이 바로 주택법 같네. 자 혼자만 흔들었으니까 주택법에서 흔들었잖아요. 자 주택법 이거 보세요. 주택법 투기과일주 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얘가 조금 둘이 잘려. 그것 때문에 지금 주택법 투기과일주에서 투기과일주 지정은 누가 합니까? 국장시도. 국장이 투기과일주 지정할 때는 그 뒷말이지.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잘 잡아야지 그쪽은. 그 부분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잘 나옵니까? 잘 나오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모의고사 시험 보면 그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 부분인데 그쪽 가서 시험 보면 이거 틀린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 부분인데 그러니까 두 개가 잘 나와요. 투기과일지구 지정 해제할 때 국장이 한다.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한다. 국장과 협의한다. 여기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할 때 국장이 지정권자다.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다. 시군구 의견 듣고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실시계획 인가 고시 효과인데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작성 고시, 자우지간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은 게 옆에 참고 1번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작성한 것이 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고시한 것을 본다. 그거 국계법 가서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이거는 잘 나오니까. 실시계획을 만들면 지구단위계획은 만들었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 결정고시가 됐다. 기억하시고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으면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걸 본다. 숨 쉬지 말고 뭐 숨 쉽니까? 바로 본다 그러면 되지.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도 개설허가 받은 걸 본다.
번다. 실시에 인가 신청하는 시행자는 인가 신청서에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도 함께 첨부한다.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여기서 계산동 왜 나와요?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첨부를 해야 인가권자가 그 내용 가지고 산지 전용 허가 누가 하죠? 산림청장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실시에 인가받으면 의제된 사람 몇 개 있다고? 많다. 왜 한 걸로 본대요?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하니까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이 누구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가신청서에 의제된 사항이 있으면 관련서를 첨부하라고. 그걸 봐야 인가권자가 안다고. 논이고 뭔데? 밭인데 넌 받았다 뭐 만든다고? 신도시 만든다고. 시행자가 실시에 만들어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하니 지정권자가 산림청장한테 어이 산림청장 나랑 얘기 좀 하자. 청장이 무슨 일인데? 야 여기에다 이번에 신도시 만든다는데 너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산림청이 뭘 하겠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산이 없잖아요. 거기는 산이 없잖아요. 산이 없는데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어머 너 산 없었냐? 이러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지금. 인가신청자 어쩐다고? 관련 서류 첨부한다. 기출문제 보면 그런 거 다 나와요. 이해해야 돼요. 관련 서류 첨부하면 지정권자가 그 서류 보면서 그쪽 기관장하고 협의하고 협의 요청 받으면 며칠 내에 대답하고 20일 광역기본계획 관리계획 며칠? 30일 입지기재 10일 의제 20일 무슨 법은? 건축법 며칠? 15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여기까지가 개발법 두 번째 파트입니다. 또 봅시다. 문제집 117페이지 문제 1번 X 그런 시험은 안 나와요. 공공시행자니 민간시행자니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시험에 그런 단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공부하려고 우리끼리 쓰는 말이지 시험 문제는 민간 공공 그런 단어 안 써요. 민간시행자 공공시행자 그러고 문제 나오면 바로 이의신청하지. 공공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법에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공공하고 민간은 우리끼리만 쓰는 말이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엉터리 그런 문제 없어요. 2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전부를 환지 방식 시행할 경우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 자는 말로 합시다. 전부 환지 방식이면 누구?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주민 여러분이 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구역 지정권자 지정한다. 이미 시험에 났어요.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5. 2번 공공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자 무슨 시행자가 무슨 내용을 누구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무슨 시행자가 무슨 사업하면 국가는 자체가 보조융자할 수 있다. 그런 말은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의심을 하면 안 돼. 3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전부 환지 방식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 수익을 취하고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 안 하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3번은 오음님께 했습니까? 문제풀이 할 때 뻥치면 절대 실력 안 느려요. 배운 내용 그대로만. 오음님께 했습니까? 네, 패스. 4번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건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세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면 어쩐다고? 네, 100% 오라고. 위탁 시행 그런 걸 함정 쓰는 게 아니라고.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특도 시군계 행정심판 제기한다. 시행자 처분이 위법 부담하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위법 부당. 시행자 처분이 위법 부당하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한테?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법 누구한테 한다고?
웬만큼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행정심판법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그러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행정심판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거 알려는 줬잖아요. 원주시장 처분에 불만 있으면 누구한테 한다고? 강원도지사 처분에 불만 있으면 누구한테 한다고? 국장한테. 국장 처분에 불만 있으면 누구한테 한다고? 국장한테. 그게 뭐라고? 직근상급. 행정심판법 뭐라고? 직근상급.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간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은 누구한테? 네, 지정권자. 암기해서 푸는 거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암기가 되겠지만 웬만한 것은 자꾸 반복 좀 듣고 이해 좀 해야 되고. 행정심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한 행위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심판은 행정청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 행위가 뭔가 위법 부당하다. 위법 부당해가지고 뭔가 피해를 본다. 피해 본 게 없으면 행정심판을 왜 하겠습니까? 뭔가 위법 부당하니까. 행정심판은 행정사임이 싸워봐니까 싸움. 지금부터 싸우겠다 이거 아니에요. 싸워가지고 그 절차 처분을 없애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기관의 행위로 그걸로 인해서 개인들이 뭔가 피해를 보게 되면 뭔가 이 행위가 위법하다. 정당하면 말할 수 없는 거고 위법 부당하다 그러면 어쩐다고?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법 법을 만들어가지고 행정심판 제기해가지고 네가 이겨가지고 그걸 없애면 된다는 얘기요. 그럼 권리가 구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서 안 받아주면 행정심판은 어디로 간다? 행정청은 행정청. 행정이 가는 업무를 잘 아는 행정청 가는데 거기서 안 받아주면 제3자, 너도 나도 아닌 제3자 어디 간다고?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뭐하고? 소송제기. 이렇게 해서 권리구제 받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행위로 뭔가 이익이 침해당하게 되면 그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행정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 제기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그런 법에다 별도 써놓는다고. 그때는 누구한테? 지정권자. 그런 내용들을 설명 안 한 것 같지만 다 했어요. 설명도 안 하고 괜히 알려준 것처럼 얘기하네. 그런 표정 짓지만은 10페이지 보면은 봐봐요. 10페이지 보면 설명했는가 안 했는가. 10페이지 보면 사장 행정구제 안 했습니까? 줄 꺼졌습니까? 했잖아요. 행정구제 해가지고 1번 사전적 권리구제. 사전적 권리구제 전부 다 뭡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미연에 방지하겠다. 2번 뭡니까? 사후적 권리구제. 이미 사후 그러면 그 일이 끝났잖아요. 벌써 일이. 끝난 다음에 이미 피해를 끼쳤잖아요. 피해를 받은 자가 뭐 한다고? 행정상 손해전부 해가지고 손해배상이 있고 손해배상은 뭐 받는다?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뭐 받는 거? 돈으로 받는 거, 돈으로. 피해받은 만큼 돈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쟁성, 쟁성이 다툰다 아니까 다툰다. 행정상 다투가지고. 그래서 뭐가 나오고? 행정심판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행정소송이 나오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딱 이거 시정해달라고, 그거 없애달라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거기에 이의신청이 있고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은 원칙 누구? 직근 상급 관청이다. 그래서 시군구 처분에 불복하면 누구한테 간다? 시도. 시도 처분에 불만 있으면 국장. 국장 처분에 불만 있으면 국장. 그 밑에 행정심판해가지고 1번 국계법, 2번 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행정심판법이 사는데 시행자가 비행정청 누가 한다? 지정권자한테 한다고 거기도 해놨잖아요. 예. 그리고도 행정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뭐하고 똑같냐? 우리 시험 문제하고 똑같아 지금. 시험 딱 보고 난 다음에 2시간 뒤에 발표를 딱 하면 가답 주잖아요. 가답. 임시답. 임시답 두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합니다. 언제까지? 주로 일주일도 일주일 주고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론이 언제 나오냐? 우리가 10월 29일이니까 11월 29일 날 결론 나온다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받아줄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이의신청 안 받아준다. 나는 딱 1개 부족한데 3개 부족한데 안 받아준다? 포기. 1개 부족한데 안 받아준다? 싸워야지. 이것은 답을 받아야 안 받으니까
싸워야지. 그때는 뭐 한다고 이제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 제기한다. 이렇게 가져야지. 걔나 우리가 하는 거 이 내용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면 뭐 제기한다? 행정심판 제기한다. 우리 시험은 행정심판까지 나오니까 거기까지 좀 알아놓고 자 그럼 다시 가가지고 다시 갑니다. 다시 문제로 다시 가가지고 문제 3번에 3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간 처분에 대해서는 특도 시군구의 행정심판이 제기된다. 이러면 안 되지. 행정심판은 비행정청 누구한테 간다고? 지정권자. 그래서 개발법은 누굴 미라고? 지정권자, 지정권자. 판직의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특도시군구. 도시개발채권 발행에 대한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나머지는 누구미라고? 지정권자, 지정권자. 도정법은 누구미라고? 시장원수, 시장원수.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걔를 밀어야 돼.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구라고? 시도, 대도시. 아니 그 몇 개는 빼고 밀어야지. 다 밀어본 게 어디 있냐고.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고 시도 대도시가 하고 정비사업시행 시험 문제 나와. 정비사업시행 인간 누가요? 시장원소. 조합설립 인간 누가요? 시장원소. 관리청 인간 누가요? 시장원소. 주로 그런 게 시험 문제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잡아놔. 그런 부분은 시장원소 밀고. 그래서 3번 보면 틀린 것은 5번이 명백히 틀렸으니까 5번 명백히 틀렸으니까 3번은 안 배웠지만 맞다 이 얘기가 돼요. 3번까지는 안 배워.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 4번이 3번에 3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안 배워. 그것까지 안 해요.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완전 어쩌다 한 번 나오니까. 자, 5번입니다. 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조합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자에서 지정권자의 설립을 받는다. 첫 번째 토지소유자, 두 번째 7인, 세 번째 지정권자. 딱 맞았네. 2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한 동의자 수 산정이 있어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 산정한다. 네, 국공유지 포함. 조합은 법인을 한다. 법인.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정관의 기존사항이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할 때는 은근히 잘 나온다고요. 네, 주된 사무소 소재 변경 신고. 틀렸죠. 조합에 대해서 이 법이 규정한 경우에는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국공유지 포함. 국공유지 포함. 국공유지 포함. 시험 문제 나오기만 나와라. 국공유지 포함이다. 자, 도시관리계 입안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입안 제한. 또 왜 또 저 앞에 거 물어봐 그러지 말고. 입안 제한은 누가요? 주민이. 이해관계 포함한 주민이 입안 제한합니다. 제한한 게 있죠? 뭐 있어요? 예, 기, 시, 산, 기반시설, 지구단위, 산업유통. 그러면 이거 입안 제한할 때 얼마 동의요? 이거 동의가 있어야지. 얼마요? 5분의 4. 얼마 동의요? 3분의 2. 이거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지.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대요? 한 번도 안 나왔지. 왜 중요합니까? 처음 생겼으니까 완전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아유, 이제 이런 게 문제 된다고. 이럴 때는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기는 제외. 그러니까 포함, 이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반대쪽이 또 하나 있다니까, 반대쪽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러니까 지금 환지방식 개발 설립한다, 면적 3분의 총수입에. 조합 설립한다, 면적 3분의 총수입에. 거기서 도시개발법에서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도시관리계 입안 제한, 면적 5분의 4. 면적 3분의 거기서는 국공유지 제외. 다른 데서는 딱히 함정 쓸만한 게 없으니까 그 두 개만 딱 잡아놓은.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 패스. 15회 시험 보러 가니까 문제 6번이 나온 거예요. 6번이. 얘기했죠. 강박, 너박, 정박. 뭡니까? 강박, 너박, 네, 정박. 그러면 강남 방문가, 노량진 방문가, 정로 방문가.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방문가를 인정해 주니까 학원가에서 그러면 방문가 방문 인정하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여기 있었고, 내일 수업하는 부선생도 여기 있었고, 둘은 여기 있었고, 항상 둘은 같은 팀. 둘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때 딱 있는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끝나면 전부 다 대기합니다, 대기. 학원 가가지고 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조그만 학원에 선생님이 여기 와서 대기 안 해요. 전부 다 큰 학원 가가지고 다 대기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답을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소속해가지고 답 다는데, 딱 너랑 이제 제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빼러 일부러 학원 직원도 들어가거든요. 직원은 시험 안 봐요. 가가지고 접수했다가 문제 가지고 있다가, 자,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들고 총알같이 와야 돼, 빨리. 그 문제 들고 빨리 와야 되니까. 학생이 시험 보고 가져오면 너무 늦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날은 해필이면 우리 팀에서는 누가 안 들어갔어요. 학생이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문제 들고 오고 이제 딱 왔습니다. 문제고 답을 달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저보고 그 문제 자기 추래요. 왜? 나도 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답을 달아야 되겠는데 답 달려면 10분 만에 답입니까? 40문제를 무슨 수 10분 만에 답 다냐고. 그래서 그럼 아예 한참 복사를 하자. 복사를 딱 하는데 이 문제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복사가 쓱 넘어갔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러겠는데 싹 넘어갔는데 어라 박스가 있고 사람이 엄청 많네. 무슨 문제일까 저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학생이 어쩌지 문제 진짜 어려웠대요. 그래? 딱 봤더니 이 문제 눈으로 딱 보니까 이거 풀겠습니까? 어이구 패스다 패스. 근데 이런 식으로 15회 시험이 어려웠다고 15회가 상상을 어렵다고 그래서 패스해놓고 야 뭔가 공부 풀어보는 거예요. 자, 토지개발법상 토지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 현황이 다음과 같다. 아 이게 소유자 현황이구나. 조합사업 인가 신청하면 동의요건 갖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요 몇 명이냐.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 알고 봤더니 별것도 아니네. 뭐라고? 별것도 아니네. 면적 얼마요? 3분의 2. 총수 얼마요? 2분의 1. 이거 찾으라는 거는 이거 별것도 아니네. 해가지고 김씨, 이씨, 박씨, 책씨 어이구 뭔 씨도 봤네. 필지수가 두 필지 어떤 또 하나네. 필지 2개 가지고 있느냐고. 하나 가지고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일서요 없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두 필지 가지냐고 한 필지 가지냐고 이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한참 생각하다가 아 필지수는 함정이구나 XP 치고 면적이 어떤 애는 또 2,000 가지고 어떤 애는 또 1,000 가졌네. 헷갈리게 다 2,000하지. 거기에 다 있다 보니까는 엄씨, 윤씨, 유씨, 장씨, 강씨 있고 어이구 국토부도 있고 서울특별시 있네.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국토부하고 서울특별시 어떻게 하냐? 이게 국토부 뭐라고? 국유지고 서울특별시가 지자체니까 공유죠. 국공유지 포함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2천 이제 소유자 4천, 6천, 8천, 10,000,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18,000, 19,000, 20,000 어라 다 써놨네 2만이라고. 기껏 했더니 2만이 나왔네 거기에. 2만 이러면 되죠. 소유자 수는 소유자 수 그러니까 2만의 3분의 2 얻으라고. 소유자 수 왼쪽에 몇 명? 7명. 오른쪽에 몇 명? 7명. 그럴 때 국토부하고 서울시도 소유자 들어갑니까? 아, 소유자지. 걔들은 유령입니까? 소유자. 몇 명이요? 14명이네. 이거는 쉽네. 14, 2분의 몇 명? 7명. 자, 몇 명 해야지. 곱한다. 얼마다 그러면? 4. 나눈다. 3이다. 그러면 1. 3이는 4. 얼마 남네? 10. 3, 3은 9. 3, 3은 9. 3, 3은 9. 그러면 1, 3, 3, 4. 4 하면 돼요. 발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3,334제곱미터를 동의받아야 된다. 최소한이요? 최대한이요? 최소한 필요한 수니까. 큰애 먼저 받아요? 작은 애 먼저 받아요? 큰애가 동의 안 해주면 해주든가 말든가 그냥. 문제에서는 그 얘기요. 그러면 봐요 지금. 자, 김씨, 이씨, 박씨, 책씨, 유씨, 정씨, 한씨 2천 애들 몇 명? 6명. 6명 얼마요? 12,000. 그 밑에 신씨 13,000. 그 밑에 엄씨 14,000. 했더니 결론이 이만큼 처리를 몇 명 있어야 돼요? 8명 있어야 돼요. 8명. 그래가지고 최소 인원수는 7명이냐 8명이냐. 조합설립 인가 받으려면 7명 동의가 필요해요? 8명 동의가 다 해요? 예, 이렇게 계산 다 해놓고 최소니까 몇 명이다? 7명이다. 많이 돼야 안 돼요? 면적 3분의 1을 갖춰야 된다니까. 면적 3분의 1. 어찌해야 돼요? 8명. 그래서 답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고 난 다음에 어쩌겠습니까? 학생들이 들고 쫓아가가지고 중국부 쪽 가가지고 자 공무원 딱 앉아놓고 자 당신은 중개사 공부 안 했으니까 못 푼다고 내가 인정합니다. 딱 해놓고 자 지금부터 시간 될 테니까 1분 만에 읽어보세요. 자 시작. 1분 만에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그러면 너는 1분 만에 못 읽는 건 내가 어떻게 푸냐고 문제를. 사람이 1분 내에 읽을 수 없는 문제를 주면서 1분 내에 풀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문제 찐딱 어렵게 나왔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국제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제는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이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중개사 자격증도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뒤지게 깨진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됐어요? 집필하고 난리쳐가지고 시험 다시 보고 그 공무원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뭔가 변동이 있었겠지. 그때 당시 나왔던 문제. 6번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뭐냐? 첫 번째, 면적 산정할 때 국거지 포함한다. 두 번째, 면적 3분의 이상과 총수 2분의 1이다. 묻고 싶은 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물었어야 되냐? 이런 얘기요. 7번입니다. 토지개발 조합이 더 옳은 것. 1번, 조합설 민가 신청하려면 구역 안의 토지 면적 3분의 2, 면적 3분의 2, 청수 2분의 1. 뭐 보라고요? 와. 틀렸죠. 또는이니까. 2번, 조합설 민가 신청 전에 동의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고. 3번, 조합설 민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언제까지? 예. 조합설 민가 신청 전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4번,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 받으면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 소재 설립 등해야 된다. 30일내, 30일 내. 5번, 조합원은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저당권자. 누구요? 토지 소유자. 그 옳은 자는 2번이네. 8번, 조합원이 다 옳은 것. 1번,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건물 소유자 저당. 또 나왔네. 누구? 토지 소유자만. 2번,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안 되죠. 3번, 조합원은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성을 받고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 자격상 시. 5. 4번, 조합원은 토지개발 구역 안에 보유한 면적의 비대한 의결권이 아니고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5번,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가금 체납하면 조합원 특도 시군계에 징수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있다. 5번. 9번입니다. 임원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을 둬야 되며 임원은 지정권자가 선임한다. 지정권자가 정해주죠. 야, 네 조합장에 너 이사하고 너 감사하고. 그럽니까 요즘은? 그럼 어떻게 한대요?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총회에서. 조합은 총회. 2번, 조합의 감사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여야 된다. OX. 3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서에 해당하면 그날부터 당연퇴임? 다음날. 4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한다. 5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이 몇 번? 2번. 2번이 답이라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 없으면 넘어가게. 2번이 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수상하니까 물어보기 속으로. 뭔가 수상하니까 물어본 것 같은데? 예.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의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할 건데요. 감사는 뭐고? 임원이고.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된다.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된다. 그러면 토지개발의 토지 소유자는 의결권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의 의견 정치나 공공건물 후 분할된 집합건물, 분할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있어 없다? 없다. 그게 조합은 된다 안 된다? 되지. 땅 가지고 있으면 조합이니까 조합원은 되는데 의결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제기합니다. 감사는 분명히 임원이잖아요.
임원이 되려면 의결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인데 그냥 그런 말 없이 토지 소유자는 의결권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는데요. 라고 이의제기하면 뭐라 할 거예요? 받아줄까요? 안 받을까요? 빨리 고쳐야지.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의결권을 갖는 그 말을 써야 그래야 이의제기면 그래야 옳은 표현인데 옳은 표현이에요. 의결권을 갖는 옛날에 그런 말 없었어요. 지금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된다. 의결권을 갖는 지금은 법에 딱 정해졌잖아요. 그게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 10번입니다. 조합청에 틀린 거 1번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익, 부가금의 금액, 징수방법 결정사항은 총회 의결에서 결정한다. 그럼 딱 보면서 판단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네, 정화나 게임의 그 부분인데, 자, 정관 변경, 자금 차익, 부가금의 금액, 징수 방법의 결정 등은 총회 의결 거쳐 결정한다. O입니까? X입니까? 나도 2번.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해서 대의원에 둘 수 있다. 3번.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이것은 대의원 수는 맞다고 말 잘못했네. 그게 말했네. 도시개발조합이든 정비사업조합이든 10분의 1이나 100분의 10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그럼 만들고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 문제 만든 지 좀 돼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 만들면 그거 한 10년, 20년 계속 써먹을까요? 매년 만들까요? 문제 만들면 돈 단 1원도 안 줘요? 매년 만들까요? 계속 써먹을까요? 계속 써먹지. 개정이 되면 개정되게 맞게끔 바꿔만 줄 뿐이지 계속 쓴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것은 만든 지 좀 오래된 문제고 어쩐다고? 개정이 됐는데 놓쳤다고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됐다고. 한번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 수는 조합원 수의 100분의 10을 만들고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의결권이 없는 유일하게 도시개발조합은 의결권이 있는 없는 이게 있으니까 의결권이 있는 애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결권 갖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해야 되고 4번 대의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선출한다. 이건 제대로 나왔네. 5번 대의원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총회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물어보면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본다.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본다. 없는 거 써놓고. 1번 지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익, 부가금의 징수 방법 등 전부 다 총회 의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거 써놓고 물어볼 수 없어요. 근데 총회 의결을 거친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의원의 의결을 거친다 안 거친다. 이거를 물어야지. 총회 의결을 거치냐? 물어보면 뭐 할 거냐고 시험에 안 나오는데 총회 의결 사항 중에서 이것은 대의원이 의결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봐야지. 근데 거기다가 1번 정관 변경, 자금 차익.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금 차익, 부가금의 징수방 이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대로 넣는 게 맞습니다. 11번입니다. 대의원회가 총회관을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아싸지. 역시 암기한 보람이 있다지. 뭐라고? 정화나 게임이에요. 정의 뭡니까? 정관 변경. 안 보이네요. 화는? 한지계 작성. 개발계 수입 변경. 임원 선출. 합병 해상. 몇 번 있습니까? 이사 선임이 임원입니다. 임원. 3번 실시계입니다. 실시계. 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에 관한 내용이 틀린 거. 1번. 시행되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 시행기간 등 명시 처음반 실시계를 작성한다. 실시계부터는 쉬고 다시 합니다. 다시.